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건강의 보물지도라 불리는 책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고서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증대시켜주는 슈퍼푸드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다. 미나라는 평범한 대학생은 과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찰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한다. 그녀는 책을 펼치자마자 레이몬드 박사의 서문에 이끌렸다. 과거 레이몬드는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기적의 약초와 과일로 불리는 슈퍼푸드들로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슈퍼푸드 리스트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베리류였다. 레이몬드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고지베리 등의 베리류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의 나쁜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나는 그날 바로 마트로 향했다. 각종 베리류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보고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건강하게 살아요라며 웃으며 얘기할 정도였다.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녹황색 채소였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은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했다. 미나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케일 스무디와 브로콜리 요리법들을 찾아 내려받았다. 미나의 집 냉장고는 어느새 건강 채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요거트와 발효식품이 등장했다. 레이몬드는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나는 집에 있는 요구르트 제조기를 꺼내어 직접 요거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과제에 지쳐 힘들어도 신선한 과일과 곁들인 수제 요거트는 피로를 잊게 했다. 이외에도 레이몬드는 각종 씨앗류, 생강, 마늘, 그리고 심지어는 해조류까지 다양한 슈퍼푸드를 소개했다. 그중 꿀과 생강은 미나의 특별한 애정템이 되었다. 한겨울 감기에 걸려 학교에 결석하기 일쑤였던 미나는 생강차에 꿀을 타서 마시며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미나는 책의 교훈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는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슈퍼푸드 요리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레시피와 지혜를 교환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 책은 그녀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한 그녀는 책 끝부분에 적힌 면역력은 우리 몸과 마음의 보호막이다 라는 문구가 인상 깊게 다가왔다. 결국 면역력 강화 슈퍼푸드 리스트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닌 미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경험은 그녀를 건강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시켰다. 면역력이 강해진 덕분인지 그녀는 꾸준히 활기를 찾으며 레이몬드 박사가 알려준 슈퍼푸드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걷기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걸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마음과 몸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이러한 전신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걷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심장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중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걷기는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벼운 속도로 계속 걷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걸음은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걷기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앞에 두며 걸음걸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발에 맞는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맞지 않는 신발은 발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인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걷는 장소의 날씨나 지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 걷는다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뜨거운 날씨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중요한 건강 행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걷기 시간을 늘려가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의 장건강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집안이 있었다. 그 집안의 가장인 김할아버지는 장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해온 사람이었다. 김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여행 중 만난 한 스승에게서 장의 건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후 그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작은 연구실로 꾸미고 여러 종류의 발효식을 시도하며 몸에 좋은 균들을 찾아내었다. 할아버지가 항상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느냐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강조했다. 첫째, 다양한 균주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할 것. 그는 다양성은 건강의 시작이라며 여러 가지 균주가 한데 모여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균의 보존력이었다. 아무리 좋은 균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제조회사들이 사용하는 캡슐링 방식이나 포장 기술을 꼼꼼히 따져보았다. 셋째는 원료의 출처였다. 김할아버지는 모든 원료가 자연에서 온 것이어야 하며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개인 생활 방식과의 조화였다. 각자의 장내 환경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런 점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김할아버지는 자신만의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했다. 그의 노하우 덕분에 작은 마을 사람들은 장 건강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김할아버지의 손자인 재민이는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며 할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나갔다. 그는 과학적 접근을 더하여 할아버지의 원칙들을 현대과학으로 뒷받침해 나갔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온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장 건강이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가족사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은 그렇게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들은 주로 책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무한한 정보의 바다로 인도했다. 이 바다는 풍부한 자원과 함께 약간의 위험을 동반한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는 건강정보 검색에 푹 빠져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다. 그녀는 건강에 열정적이며 항상 최신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다. 어느 날 수지는 인터넷 검색 중 해독 주스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었다. 여러 블로그와 포럼에서는 이 주스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칭찬하며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주장했다. 수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독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수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녀에게 이런 건강 정보를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수지는 자신의 정보 습득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지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첫째,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전문가의 공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가? 연구 자료나 임상시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다른 여러 출처와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지 검토했다. 수지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는 해독 주스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실제로 그녀의 기존 건강 상태에서는 피해야 하는 주스였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블로그에 써서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 사건 이후로 수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더는 유행처럼 번지는 정보를 무작정 따르지 않게 되었다. 수진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친구들 또한 이 방법을 참고하여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수진의 이야기는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